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으로 이 채널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알게 되었을 때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때린 놈은 마음 편히 못 자도 맞은 놈은 다리 쭉 뻗고 잔다는 말처럼 아무리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해도 제가 한 일을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짓을 한 건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고 앞에서는 몰라도 뒤에서는 제 흉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더욱이 이번 일은 제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널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껏 그날의 일에 대해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친구에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했던 복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오로지 먹고 살 걱정만 하시느라 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하셨어요. 저도 원래 낳으려고 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생겨서 임신인 줄 모르고 지내다 배가 부르고 나서야 알게 되어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두 분이 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분도 그만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자란 저는 누가 봐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보았을 때도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에게는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나를 유독 괴롭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가 바로 최세란이라는 친구였죠. 나이는 내게 동갑이었습니다. 삶을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애는 부잣집 아이였기에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나는 반대로 온갖 때가 다 묻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한 이유로 세라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과 나가 어울리지 않고 섞일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대해왔어요. 그가 나를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동네 친구들 또한 나를 따돌렸어요. 돌리도록 주도했고 세라이의 따돌림은 국민학교를 가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반에 40명, 50명 되던 시절의 세란이는 저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제가 있는 반으로 찾아와서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 사정을 새처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 본 아이의 말을 믿고 저를 무작정 이상한 아이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세라이의 행동을 지적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은 강해졌습니다. 그 당시, 그 나이대에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 따돌림을 당하는 충분한 이유가 됐거든요. 그래도 반은 떨어져 있어서 최세란과 마주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세란과는 친구들과 놀기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내 반이 되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가난한 집 아이인지, 얼마나 별로인지를 반 친구들에게 탓하며 나를 향해 흉보하고 조롱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쓰는 물건들이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비난하고 뒤에서 쟤를 때리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학급의 모든 친구가 최세란의 편이 되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쟤라는 게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주고 대신 나서주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울 만큼 약한 것은 없습니다. 세란이계 또래 친구들의 지적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저는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세란이가 너무 괴롭혀요. 자꾸 제 물건을 숨기고 욕하고 때려서 제가 못 살게 굴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머, 영자야,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지. 세란이가 괜히 그러겠니? 세란이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착한 앤데 거짓말로 남을 회방하는 나쁜 짓이야. 너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은 거니? 순진한 마음에 저는 어른인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아이 집에서 촌지를 받으신 선생님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제 탓이라며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고 하시기도 바쁜 분들인데 그런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저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부모님께서 최사라 내 집으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부모님은 전혀 미안한 모습이 없이 우리 집의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듯 무례하게 행동하셨어요. 상황이 좀 싸해지자 일을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피해를 봤다면 그만큼 보상해 줄 테니 돈을 받고 끝내는 게 좋겠어요. 집안 형편도 좋아 보이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셨으며 학교에서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아서 결국 저는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고 물러섰어요. 그리고 저는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까지 그런 수모를 당하신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일부러 최세란에게 피해를 줬어요. 하지만 저희는 하필이면 같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됐고 거기서도 세란은 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포자기하면서도 꿋꿋이 학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는 혼자 생계를 꾸리셔야 하는 엄마를 도와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 후 저는 결국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학업을 관둬야 하는 게 속상하고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했어요.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과 기쁨을 느꼈어요. 일하는 것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어린 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 창피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때로 제 동갑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교복을 입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초란 차림으로 일하는 나 자신이 소알거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최세란이라는 아이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부끄러웠어요. 또 오랜만에 보는 영자야, 학교를 그만둔 후에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마음 아팠던 거야? 너의 꼬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못 알아볼 정도였어. 너희는 좋은 사이도 아니고 만나서 반가워할 정도도 아닌데 그 애는 왜 굳이 나를 보고 아는 척했을까? 최세라는 쟤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어려운 처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만 하는 나를 자기 친구들 앞에서 조롱했어. 그래 요 너희들, 영자 좀 봐, 우리 영자, 너무 불쌍하지 않아? 얼마나 가난한 집에 살길래 학생이 공부도 때려치우고 일을 다니니? 근데 영자야, 넌 미래 생각도 안 하니? 아무리 그래도 중학교 졸업장은 있어야지. 어떡하자는 거야? 그런 결정을 내렸어. 겨우 국민학교를 나와서 앞으로 천식이고 살아야 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보람찬 삶을 살아야 돼. 그래, 아마 너한테는 어쩌면 더 나은 길이 될 수도 있겠다. 머리가 안 되면 몸이 따라오니까. 고생해야 하죠. 안 그래요? 나라 그래 나라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줄 아는지 최세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대굴 한 번 못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한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일부러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안 보면 부러워하거나 속상할 일도 없으니까요. 또 나를 잡아먹을 수 없었던 세란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학업을 포기하고 계속 일을 하던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별별 일을 다 했었죠. 최세라가 했던 말처럼 국민학교. 졸업장만으로 미래가 없는 것인지 저는 항상 어렵고 어려운 일만 해야 했어요. 그래도 그런 제 인생이 항상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일하던 저는 같은 시장 안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 사랑을 약속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남편과 내가 가진 것도 없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편 하나가 생겼다는 것이 무척 든든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새 식구가 되었고,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이 궁색하지만 보기만 해도 배부른 자식과 든든한 남편 덕분에 더 바랄 것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무렵 남편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다시 제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앞으로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잘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남편조차 없는 제가 혼자 자식을 번듯하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세라아무 못 팔아서 우리 팀장님께 한마디 드릴까 봐 걱정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준다 하니까 한시름도 안 놓네요. 그러면 친구랑 좋아하는 것이 뭔지 반가워서 밥이나 사주고 싶은데 나는 좀 바빠서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 나는 이만 가볼게. 그런데 그때 돌아가던 그때 친구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넘어졌어요. 도저히 넘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넘어진 거죠. 넘어진 세라는 갑자기 애매한 저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옷 다 버렸잖아. 너 미쳤어. 제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아크로바틱을 하듯이 넘어져 놓고 자기가 넘어진 거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무 잘못 없던 저는 괜히 욕을 먹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다친 친구가 걱정돼 챙겨주려 했습니다. 세라하트 곳은 없어. 넌 눈이 없니? 보면 몰라. 지금 내가 괜찮아 보여? 이게 옷 얼마짜리 줄 알아? 몇백만 원이나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래, 이 음료수는 지워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대로 못 넘어가겠어. 내가 내 옷값을 물었다는 건 알겠어. 저와는 수치지도 않고 제 탓이라는 얘기지. 자기 옷값을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세탁비도 아닌데 수백만 원 하는 옷값을 달라고 해서 그 상황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옷값을 왜 물었냐고? 아, 그리고 나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너 혼자 넘어진 거잖아. 근데 왜 남 탓을 하니? 뭐라고? 아니, 이건 예정대로 잘 넘어가려고 했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기어오르네. 야, 너 내가 좀 잘해줬더니 내가 내 친구로 보이니? 난 여기 손님이고 넌 지금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야. 아니요. 하지만 어디서 반말을 해? 여기 마트에서는 직원 교육을 안 해? 보이지도 않는 대거점장 나오라 그래? 내가 너한테 여기서 일 못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 책임자 데려오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 사이인 척하며 사람 좋은 척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선을 긋고 나를 마트 직원으로 무시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으로 시작해서는 점장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협박해요. 여기는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받게 못해? 어디 고객에게 이따위로 대하게 해서 여기 마트 손님 끊기고 싶지 않으면 이 직원을 연 똑바로 처리해. 잘못했으면 당장 무릎 꿇으라고 얼른.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 억울했지만 그의 성격에 더 난리를 치면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겠다. 모르는 두려움에 결국 나는 잘못이나 옳음을 따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그날의 일이 세란이가 고의로 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겨우 화를 푼 척하던 세란이가 내 옆에서 나지막이 말했어요. 나를 놀리듯이 하면서 말이에요. 이거 봐, 넌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나한테 빌어야 하는 존재라니. 사실 내 말이 맞아. 나 혼자 넘어졌어. 뭐, 딱히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비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말이지. 억울하고 분했지만 눈앞에 아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나만 참으면 일을 계속할
일을 계속하면 우리 아들에게 학원도 보내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옷과 신발도 사주고 싶은 것도 하여튼 전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비겁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 후 저는 그 아이를 또 마주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아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매장 뒤에서 숨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매일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아들은 제 부족한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그 어렵다는 명문대학에 합격하기도 했어요. 나 혼자 어렵게 키운 아이가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줘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외에는 못 나와 고생하며 살지만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업에 쉽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바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원래 아들이 공부했던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의아해하던 제게 아들은 모두 계획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 원래부터 로스쿨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고 부전공으로는 법학을 택했어요. 그 과정에서 돈도 모아서 로스쿨 학비도 마련해뒀어요. 저 검사 될 거예요. 엄마가 검사를 받아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알고 보니 아들이 몇 년 전 제가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일을 목격했던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잘못 없이 수모를 입고 있더군요. 걸 본 아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의 비밀에 저는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우면서도 아들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내가 지켜줘야 할 것 같던 자식이 어느새 살아 이렇게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 자식 한 번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결심대로 로스쿨을 무사히 졸업해 변호사 시험과 검사 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습니다. 그런 아들 덕분에 전 더 이상 예전 같은 고생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집에 있긴 심심해서 소일거리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국민학교 시절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동창회의 권유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기쁜 마음만 가진 채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언젠가 40년이 넘어 만나게 된 친구들이라 너무 설레어요. 얼마나 설렜는지 긴장해서 될 정도였어요. 그동안 바빠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 친구의 엄마 몇 명과 일하면서 맺게 된 인연들 2~3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알게 된 동네 친구들까지 하면 명이 좀 넘으면 더더욱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들뜬 마음에 어떤 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절 괴롭혔던 최세란 말이죠. 그 애가 떠올랐을 때 이미 동창회가 열리는 식당에 도착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최세란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교차되었어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들었지만 야, 장영자. 요즘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동창회에 나왔는데 왜 제가 최세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걔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는 것을 깨달아 남 편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란이 예전처럼 까불면 내가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최세란을 신경 쓰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과거의 시간을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못 본 세월이 길었으니 그만큼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가 한가득이었고 그렇게 한참 즐겁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의 빈자리로 란 그 애가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저를 떠보더라고요. 어머, 너 닭대가리 영자 맞니?
난 아까부터 내가 누군가 했다. 난 내가 마트 오시나지 같은 옷 입고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멀쩡히 차려입고 온 걸 보니까 너도 이젠 좀 평범하게 사는가? 보다 내가 평범하게 산다니까 내일도 아닌데 기분이 좋네. 세란이, 내가 어쩐 일로 나한테 안 오나 싶었다. 내가 내 공식 스토커 아니니? 우리 때 스토커 같은 그런 용어가 있었어야 했는데. 어쨌든 내 말이 맞아. 나 요즘 평범하게 살아가다가는 싫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것 같아. 너희들이 영자가 말한 거 들었니?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내가 없어도 살아도 너무 산다. 어쨌든 새로운 너의 모습을 보기 좋아. 어차피 동창에서 끝날 때쯤에는 예전 내 모습을 되찾아갈 거지만 세란이를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무시하거나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면 길게 말을 섞을 일도 없었겠지. 그러나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도 최세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데 말 걸어오는 꼬라지가 저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세란은 제게 아직 자신의 밥으로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가 비웃더라. 그러면서 제 주위에 가까이 지내는 동창들을 불러 모았어요.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과거에 제가 괴롭힐 때마다 주변 친구들을 모았었으니까. 그렇게 제 주위를 자기 편으로 채운 세란이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자야, 너는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잘 살다고 말하니? 우리가 얼굴 본 진 꽤 됐다만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잖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너희들 기억하니? 내가 영자마트에서 만났다고 했던 일, 그랬던 영자가 이제 내 앞에서 좀 산다고 콧방 귀를 끼니까 너무 신경 걸렸어. 궁금한데 집에서 짙게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생각해? 이제 뭐 맡을 책임자라고 봤니? 이젠 내가 직접 고객들에게 무릎 꿇을 일 없어. 너는 말끝마다 내가 무릎 꿇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그게 내 인생의 최대 업적인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딱히 다른 부분의 두각을 나타낸 건 없어. 나를 괴롭히는 것 빼고는. 그럼 어디 오늘 내가 잘하는 거 한번 마음껏 해봐. 내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꽤 힘들겠지만 그리고 내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내가 또 워낙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말해줄게. 마트 일은 그만둔 지 꽤 됐고 요즘은 내가 할 거 하다가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밖에서 일해. 평생 일만 해와서 그런가 가만히 있으면 늙는 것 같더라고 축 처지기도.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용 돈을 벌기도 하고 할 일을 하기도 하면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기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영자야, 거짓말 좀 하지 마.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히 살아? 얘도 나이가 들면서 거짓말 하는 것을 배운 거야? 자식들이 잘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 나한테는 뜻밖의 좋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는 투자가 잘 돌아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너더라. 거짓말은 잘했잖아.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거짓말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아까부터 말을 안 하려고 애쓰네. 이러니까 너야. 내가 그러지 않는다. 화를 낼 일은 아니야. 지지지가 잘 산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럼 영자야, 너도 우리와 투자하는데 같이 껴볼래? 여기 현이도, 영미도, 그리고 정원이도 나랑 같이 자하거나 너도 여유 있다면 재미삼아 해보자. 용돈을 벌어서 하는 돈을 투자해서 불리면 좋잖아. 안 그래? 그럼 넌 돈도 불리고.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일석이조. 아니니, 투자라는 소리에 잠시 멈칫하긴 했지. 허튼 곳에 돈을 쓰는 것도 싫었고, 괜히 이번 일로 세란이 개와 엮는 게 싫어서 말이야.
그런데 제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하겠다고요. 거기다 지금 발을 빼면 제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겠다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뭐냐? 물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세란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세란이가 말리라고 했죠. 돈을 번 나는데 나야 좋지. 얼마나 투자해야 하니? 라고 물으니 그 전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조사해야 해. 만일에 거짓말을 잘하는 내가 사기칠지도 몰라. 나가 거짓말을 한다고 참나. 너 돈이나 준비해. 나중에 돈이 없다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만약 내가 지금 하는 게 다 허풍이면 난 대충 안 넘어갈 거야. 그럴 때는 우리 어릴 때처럼 내가 너 때릴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 그러면 무슨 투자인지 말해줄게.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디서 하라는 건 말 안 했잖아. 명령이야. 이것들이 정말 미안하다. 영자야, 내가 좀 흥분을 했네. 내가 요즘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 너처럼 분수도 모르고 기어오르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 내가 말한 투자가 뭐냐면 그렇게 제게 이을 악문세라이의 투자 설명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보통의 투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라 설명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불법적인 내용이었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주식 관련된 주가 조작 문제 있잖아요. 딱 그 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건 뭐건 간에 불법 아니냐며 그거 먼저 물어봤죠. 그거 불법 아니니 얼마 안 되는 주식 값을 우리들 거래만 올린 다음에 팔겠다는 건 결국엔 누군가가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불법이라고 생각해. 다른 의미로는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대충 말해서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이 조작된 주가를 믿게 만드는 것은 어려워. 요즘에는 인터넷 신문사와 기자가 많아서 돈을 주면 아무 글이나 써준다. 거기에 호재가 될 만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면 뿌려두면 돼. 이렇게 밑작업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진짜 호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는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불법인 거 아니겠어? 나는 그런 투자는 못해. 양심상으로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투자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예, 봐봐. 엄청 능청스럽게 넘어가려는군. 네, 야, 너 돈 없지? 아까 한 말들 전부 거짓말이지.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거짓말이라고. 근데 영자야, 너 그렇게 내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니? 그래서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했어? 아이쿠, 진짜. 우리 영자 너무 비참하네. 나이를 처먹고 동창회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근데 난 너를 믿지 않았어. 한번 그녀는 영원한 그 진연이야. 어떻게 팔자 좋게 살아? 그것도 초절이년이. 내가 아들 새끼 가르쳐봤자 뭐 덕을 볼 수 있다고? 그래, 뭐 덕 보고 있다는데? 내 아들 뭐 하고 사니? 너처럼 조절은 아니지. 하기야, 뭐, 요즘 세상이 초절이. 어디 있는지, 누구의 유전자를 받아서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낫겠지요. 하지만 그런 말은 적절한가요? 그 사람이 누구의 유전자를 받아서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죠. 자신의 아들을 설령 못 봤다 하더라도 메말라요. 아들이 불쌍하네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멍청한 유전자를 받았나 봐요. 이 문제는 뭘까요?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에 대해 건드리지 마세요. 아들을 함부로 까불어댈 필요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하려는 건가요?
우리 아들에 대해 중요한 내용임을 알고 있으면 말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이냐에 따라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없다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내 아들도 무릎을 꿇게 하는 걸 내가 왜 도와줘야 하나요? 아들이 나에게 대해 존경하지 못하는 건지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 검사야. 방금 내 입으로 말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아놓는 검사란다. 그래, 잘 됐네. 너희들 전부 한 뭉치로서 그러한 짓을 했다는 거지. 그럼 내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겠지. 안 그래? 그 정신이 나간 여자 좀 봐봐. 거짓말 들통나고 미천도 없으니까 이제 악을 쓰네. 얘들아, 영자가 하는 말을 들었니? 아들이 검사한다. 우리 닭머리 영자 아들이 검사하는데, 아 너무 웃기지 않니? 아니, 근데 좀 짠하다. 우리 영자, 예전에는 착했는데, 괴롭혀도 그냥 버티기만 하고, 근데 이제 세상이라는 때는 다 묻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쓰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닭머리 주제 어설프게. 짱구 글리다를 들킨 거야. 난 아까부터 당당한 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진짜 뭐라도 있나 싶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 어이가 없어 화가 날 정도야. 이래서 뭣도 없는 것들이 있는 척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난과 그 일들은 제 말을 전달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서 제 아들까지 욕하고 조롱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검사라는 말에 꽂혔는지 그걸 가지고 제 앞에서 말해선 안 되는 자신들의 잘못들을 꺼내 조롱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그만 이러다 검사 아들도 우리 영자가 화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들 보고 우릴 잡아가라 말하면 어떡해? 영자야, 우리는 내 아들을 보고 잡아가라고 하면 안 돼. 너한테 말한 것 외에도 우리가 저지른 죄가 많은데. 내 말대로 불법적인 주가 조작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또 불법적인 거래, 마약도 좀 하고 불법 유통도 하고 탈세도 좀 돌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검사라는 내 아들 실적 올리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갈게. 검찰청 어디 있니? 아차차, 현실은 검찰청이 아니라 웃음. 맡길 테니까 어떻게 하겠어. 문제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만히 있어. 영미, 너는 분위기를 맞추라고 한 재밌는 잡담은 하지 마라. 자, 이제 뭘 더 말해줄까?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검사 아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 그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검사 아들 여기로 좀 데려와. 이제 곧 마트 문이 닫힐 시간이야. 아니야, 내가 바빠서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식당에서 받아서 해야 해. 응, 어서 아들을 불러. 정신 나간 년이지 입으로 명령하더니 원하는 대로 제 아들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최세란의 일당들의 조롱을 다 받아줬어요. 얼마 뒤에 제 아들이 동창회가 열리는 식당에 들어와 제 곁에 섰어. 불러줄 때만 해도 쉬고 있었다가 일하다가 중간에 온 것인지 정장이디어. 차림이가 돼 있었어요. 그걸 본 최세란이 또 비웃기를 시작했어요. 얘가 영자네 아들이긴 한데 영자야 너 아들에게 정장을 입고 오라고 했니? 우리를 속이려고 너는 진짜 너무하다. 자식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다니 진짜 대단하다. 그래, 우리가 졌어. 내 아들이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고 집에 가. 너가 영자의 아들이라고 일 끝나고 정장을 입고 와서 수고했다. 그만하고 엄마를 데리고 집에 가. 엄마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한 것 같으니까. 아휴, 애가 엄마 때문에 무슨 잘못이야? 내가 어디로 가라는 게냐. 내가 우리 아들 앞에서 조사받는 것까지. 당신이 제시한 문장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문법 구조로 수정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말했던 대로 바빠서 확인을 못했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마약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것을 주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내 아들은 검사니까. 동창회 식당에 들어올 때까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던 내 아들이 제 말을 듣고 뭔가를 감지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세라를 보는 시선이 변했다. 아주머니, 그 사람 맞죠? 예전에 마트에서 본 사람인가요? 너는 언제든 날 봤던 사람이야. 아, 너도 그때 거기 있었었네. 엄마가 무릎을 꿇었을 때, 어머, 그런데도 영자, 너는 내 아들을 여기서 불렀어. 아, 이 아이 정말 창피한 게 없네. 내가 그때 그 아줌마야. 그러니까 내 성을 알았으면 엄마를 데려가라. 그때처럼 엄마를 무릎 꿇게 만드는 모습 보기 싫어도,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못 가겠는데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이들 정말 왜 이러니? 부모랑 자식이 서로 쇼를 하네. 생쇼를. 검사야, 넌 정말 엄마랑 경찰서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사칭하면 큰일 나. 나는 몰라. 이것들이 정말 세란이가 기억하는 아들이 자기 명함을 내밀었고 그걸 본 세란이가 그 명함까지 거짓이라며 날뜨렸어. 그런데 혼자서 열을 내는 것도 잠시였고 저와 아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어요. 열을 내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자 그제야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몇 차례나 저와 아들에게 검사가 맞냐며 확인을 했어요. 뭐야? 그 표정은 진짜 검사라도 된다는 말이야. 진짜 너 진짜 검사야 해, 영자야. 진짜네. 아들이 판검사할 때 그 검사라고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니? 거짓말은 너나 하는 거지. 우리 아들 검사 맞아 못 믿겠으면 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봐. 전화 안 통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하시죠?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할까요? 가 조작이나 불법 유통은 바로 수사를 못한다고 해도 이 마약 관련해서는 경찰 신고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검사 사칭하는지요?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말이에요. 아들과 제가 자신있게 말을 건네자 최세란 그 일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제 말이 허풍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 아들이 검사가 맞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리에 앉아 절 비아니라고만 했던 애들이 절 붙잡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세란이가 한 말 전부 장난인데 우리 나이에 이렇게 아줌마가 돼서 무슨 주식 조작이고 마약 그랬죠. 그냥 TV에서 주워들은 소리 그대로 말한 거예요. 너에게 장난을 치려고 우리 장난이 심했으면 미안해. 아, 그렇다고 좋은 날 아들까지 불러서 뭘 또 경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뭐 경찰은 무슨 경찰이요? 우리는 내가 정말 아들을 데리고 올 줄 몰랐어. 아, 정말 올 줄 알았으면 바로 전에 장난이라고 했을 건데.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이 바쁠 텐데 얼른 보내. 이상하군. 조금 전까진 세란이 하는 말 들어보면 장난 같지 않았던데. 너희도 세란이가 말할 때마다 걱정하고 놀라고 했잖아. 마치 공범들이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뭐, 그게 바로 새파랗던 동창들이 개거품을 물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든 수사를 피해보려고 거짓말과 가느다란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어. 최세란이었어. 최라는 가게 옆 골목으로 들어가서 제게 무릎을 꿇었고 그러곤 빌어 시작했어요. 영자야. 제발 내 아들에게 장난이었다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해주면 안 돼. 검사 아들을 자랑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하면 내 아들도 더는 묻지 않고 넘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게 도와줘라. 천하의 최란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거니 내가 한 말들 전부 진짜였구나. 난 말하면서도 설마 했는데
너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게 됐니? 주가 조작의 마약이라는 너, 범죄자가 다 됐구나. 너도 자식이 있을 텐데 그런 짓 하고도 자식 앞에서 떳떳했니? 영자, 내가 뭐라고 해도 좋아. 전부 다 인정하고 전부 다 내 잘못이에요. 아, 그런데 내 아들에게만은 좀 비밀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돈이 필요하면 줄 것이 있거든. 아니면 뭐 사줄까? 가격은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든 준비해서 넣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에게만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해주면 안 될까요? 나가 수사받으면 우리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가만 안 둘 거예요. 내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정말 잘못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응, 내가 내게 한 짓들을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 거예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있는 최세란을 보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거예요. 그 무릎은 제 앞에 꿇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나간 세란에게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 치욕스러운 날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 순간을 조금 즐기기로 했어요. 좀 더 간절하게 얘기할 순 없는데 말대로라면 여태까지 당한 것들이 인생이 녹아든 일이니까 그거죠. 그 정도로 되겠죠. 좀 더 기원해봐야 할 것 같아요. 허리도 꺾이고 손도 더 빨리빨리 비벼요. 눈물은 그 정도로만 나오니까 진정성이 조금 부족한 듯해요. 나이에 맞춰서 약간 건드렸을 뿐인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것에 비하면 너무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울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영자야? 내가 원하는 대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제발 봐주세요. 응, 정말로 볼만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다른 동창들도 그 싹싹한 최란의 모습을 내 앞에서 그렇게 울며 손을 빌고 있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어요. 넌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어? 내가 추운 것인지라 안으로 가고 싶어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빌어야 진정성이 보일 텐데, 안 그렇겠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왜 그게 싫은 거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야, 가자. 그럼 들어가서 빌면 오늘 일 못 들은 걸로 하자. 응, 내 코가 석자인 것도 자존심이 강한 최세란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 없지만 최란은 눈물로 화장이 번진 얼굴을 하고 동창 일을 하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처음 보는 모습에 세라에게 시선을 주었죠. 그러자 그 시선들을 의식한 것인지 세라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너 뭐하니? 밖에서 했던 말과 다르다. 뭐 하기 싫으면 말아. 나야 상관없으니까. 아니야. 할게. 지금 하려고 했어. 이렇게 무릎을 꿇었잖아. 이제 빌 거야, 영자야.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그 과거의 나쁜 기억들 다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세라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동창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일이냐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지만 다들 약속이라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고 모두 최세란의 재단에서 당한 일들에 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속뿐만 아니라 동창들도 해소되기를 바랐습니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늘어지는 것 같았을 때 멈추었습니다. 그냥 놓지 못해서 세라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멈추어 세 사람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실이 내게 이해된 것처럼 내가 널 넘겨줄게.
그러나 너만 나가면 되는 일에 대해 얘기해 말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잠깐만. 최세란, 너 영자가 한 말이 정말이야. 당신만 봐 달라고 했어요. 그랬어. 진짜 쟤 미친 거야? 아니야. 그가 우리들이 끓여놓은 것을 자기만 쏙 빼낸다고 미쳤어. 저게 옳은지 아니지 우리가 무슨 미합니까? 세란이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따라야만 해. 야,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만 봐달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나만 빠져나오기를 약속했다 하자 치자. 그게 문제야. 너희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 빌 때 그때 나랑 같이 빌려야지. 왜 나를 걸고 넘어져 살 길은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해. 그리고 너희들 봐봐. 당장 눈앞만 보여 너희들이 깜방에 들어가면 누가 챙겨줄 것 같아? 거기서 평생 살 거야. 그 안에서나 밖에서는 내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영자야, 봐봐. 쟤 또 우리한테. 협박을 당하기 전에는 전혀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주식에 대해서도 약물 유통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끈과 연줄도 없다고 해서 제가 다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해서 뛰어들었다가 한 배 타게 된 후에는 협박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야 최현숙이 너 미쳤어. 돈을 벌어서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로 자신들끼리 싸움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걸 알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니 탓이라며 폭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아들 한마디에 일동 입다 물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정식으로 조사받을 때는 지금처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마약 건으로 경찰을 불러두었으니 그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주가 조작, 세금 탈루, 불법 유통은 따로입니다. 조사가 들어가면 그때 소환 요청할 거예요. 그때 교훈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정한 날짜에 출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찰을 불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솟아나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들한테 잘 말해주겠다며 들어와서 말할 시간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말해주세요. 아, 근데 내가 말한다고 우리 아들이 들을까요? 얘도 한 사람인데, 그리고 검사가 본법이니 일이 이렇게 됐네. 미안하다. 얘야, 그러게. 내가 괜히 우리 아들을 불러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야, 장영자. 내가 날 가지고 놀라이 크지 같은 년이 날 우습게 보고 있네. 제게 노란한 걸 두는 라니는 화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났는지 천천히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동안의 모든 일이 한꺼번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라이의 주먹을 막아낼 수 있었고 옴짝달싹하지 않게 잡아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라이의 부드러운 주먹을 다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폭행죄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라이를 말리려는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아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맞아주어야 폭로가 추가되지. 지금 신나게 때려주라고 해서 나중에 후회할 사람은 누구인지 보자고 내내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라이의 표정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말이죠. 아들에게 부끄럽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 기분 좋은 감정은 시간이 한참 흘러도 계속됐어요. 들리는 소식 때문에 그렇죠. 비록 아들이 직접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세란이 일당들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가 조작, 마약 투약 불법 유통, 그리고 탈세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요. 각각의 판결은 날짜는 달랐지만 하나씩 죄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이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세라이의 마지막 사건, 그 마지막 공판날의 재판장에 참석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정말 한숨밖에 못 쉬게 했어요. 피부는 시려서 푸석푸석하고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얼굴은 포기한 남편과 시댁 사이에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서 친정에서도 자기들 피해가 없도록 선을 긋는다는 데에 곤욕을 당한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덧붙여 사는 것이 너무나 의미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정말이지 마음을 좀 더 선량하게 썼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참 어리석은 아이 같네요. 온갖 악을 쓸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기 때문에 그날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걱정이 되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더 선량하게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세트 호리잔텔 그루프 관련하여 아직도 걱정이 된답니다.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세란히 욕을 하는 제 복수를 자랑하는 자리에 나왔고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는 분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평생 세란에게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요. 모두 여러분도 세란처럼 큰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대해주며 지낼게요. 그러면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